미국의 CNBC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대유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점진적으로 경제를 재건설하고 잠금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통화량이 급증한 국가들로 꼽고 있는데요. 기사는 한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현재로서는 현 사태의 대유행 추세를 극복해낸 소수의 국가들이라고 하면서 이 국가들의 성공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통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뉴질랜드는 이런 흐름 속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정학적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고 대유행이 재확산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연합은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이끌던 이전의 흐름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인도태평양 지역 퍼시픽 포럼의 연구원이자 현재 한국과 호주 간의 방위 협력을 연구하고 있는 톰 코베는 국제 외교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칼럼에서 현재 세계적 위기가 한국과 호주의 관계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리더십 부재로 인해 양국가가 손을 잡게 되면 함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현재 전 세계적인 협력과 협업에 있어 글로벌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공급과 봉쇄 전략에 대한 조언의 원천인 한국이 세계적 위기 대응 관리의 상징과도 같다면서 한국이 이러한 국제적인 관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널리 칭송받고 있는 한국의 위기 대응이 호주에게 한국의 중요성과 세계적인 파트너로서의 매력 및 역량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은 현재 위기 상황이 만들어낸 몇 가지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호주 양국은 현재 위기에 비교적 잘 대처한 국가들이고 이미 다양한 협력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는 세계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이니셔티브 뒤에 집단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 두 국가가 책임감에 대한 부분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부분에서 실패했음을 고려할 때 특히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 두 국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 믿었던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내부적으로 초점을 맞춘 현 상황에서 현재 한국과 호주에게는 협력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는 주장인 것인데요. 2017년에 발표된 호주의 대외정책 백서에서 호주는 한국을 고작 4순위로 두고 있었는데 필자는 이미 그때부터 호주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최근 호주의 한반도에 대한 접근은 리셋이 필요했는데 최근 상황과 맞물려 이번 달 초 양국 정상 간의 통화는 상황을 뒤바꾸어 놓았고 모리슨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기 극복 방안과 더불어 취약국들과의 협력 방안 및 양국 간의 무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호주가 현재의 위기 대응과 관련된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이니셔티브에서 협력할 수 있는 현재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면서 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한반도의 역사와 지리적 배경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제공하며 현재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국제적 조사뿐 아니라 더욱 강력한 국제 경제 공약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서 그는 전 세계적인 위기 대응 관리의 상징과도 같은 한국에게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하여 더 중요한 역할을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국제적 조사 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대유행의 기원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조사를 구성하고 관찰하는 데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는 필자는 그럴 만한 이유로 한국은 중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에 이전에도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에 가장 취약한 입장이었으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제적인 협력과 조사는 한국에게 우호적인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에 이러한 결말을 위해 한국은 조용히 호주와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분명히 현 위기는 한국과 호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세계적 이익을 위한 더 큰 국제 협력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회에 따라 양국이 행동하는 것은 최근 다시 활기를 띠는 양국 관계에 또 다른 활력을 줄 것은 물론 올해 말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 앞서 유리한 국면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그는 한국과 호주가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더 큰 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견해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을 한국이 요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 호주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이번 위기 대응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한국에게 바란다는 취지인 것인데요. 허나 필자도 알고 있듯 한국의 대미 대중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도 현실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칼럼은 위기 대응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현재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